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은행 연쇄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4월 2일 오펙 플러스는 기습적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을 추가 감산함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향후 급등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고물가 현상이 또 더욱더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락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옵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죠. 숫자로 표현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변화, 공포인지 기회인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미달러 환율이에요.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 환율은 약세로 전환되게 됐고, 2023년 02월서부터 미달러 환율이 반등하게 되면서 다시 2022년과 마찬가지로 미달러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과 채권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특히 미달러 환율이 강세를 다시 나타남에 따라서 은행 연쇄 파산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금융위기 공포감이 팽배해지고 있던 중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다른 국가들, 자기를 포함해서 6개 국가들의 중앙은행과의 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미달러 가치가, 미달러 환율이 다시 2022년도와 같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되는 이 조건을 막아서게 됐죠.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2020년 03월에 미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피마 레포라는, 즉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미달러를 원하는 경우에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원하는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받는 이와 같은 피마 레포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미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됐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와 유사한 형태가 2023년 03월서부터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가 진행이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환율은 반등을 마치고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다시 상승세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한번 변동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서부터 선물시장에서 한머니는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방 베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4월 3일 대한민국의 장이 개장하게 됐죠. 4월 3일에는 이 320 구간에 지수가 머물렀어요. 왜냐? 상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머니의 포지션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속에서 이 322.5, 322.5와 여기부터 이제 327.5 구간에 지수가 상승하면 개인들이 돈 벌겠다고 베팅을 해놨죠. 개인들이 이와 같이 상방에 베팅을 하게 되면 외국인은 지수를 이 위로 올릴 필요가 없죠. 개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는 조건, 그리고 또 지수가 이 315 그리고 317.5 밑에 구간으로 내려가면 또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 자체가 이 320 구간에서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4월 3일에 이제 미국장이 개장이 됐고, 미국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미 달러 선물은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조건을 갖췄죠. 그래서 뉴욕 종합이 월요일날 0.73% 상승했어요. 근데 4월 2일날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하루 생산량 추가 감산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원유가 급등하는 6.28%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 검정색 박스로 나타낸 2022년 상승폭의 중단 수준까지 올라왔죠. 근데 미 달러 선물은 현재 2022년 9월서부터 하락세가 진행되어서 2022년 상승폭의 중단 수준에 와 있고, 반대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은 하락폭의 중단 수준까지 와 있죠. 원유는 미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죠. 얘도 중간, 얘도 중간, 당연히 얘도 중간. 원유는 급등했지만 미 달러보다 더 빠졌으니까 급등해서 다시 중간에 세팅된 거죠. 즉 한머니는 모두 다 박스의 중간에 세팅을 해놓고 출발선에다가 라인업을 갖춰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원유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 급등, 그러면 고물가 현상 악화, 주식시장 폭락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 달러와 똑같이 박스 중단에다가 갖춰놓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유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원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산업 생산 지표가 여기에 나타낸 이 붉은색 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상위에 가 있을 때는 원유 가격이 쉽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08년도 이후에 산업 생산 지표가 이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2008년 이후에 지금 휴지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서는 웬간히 원유 감산을 하지 않고서는 원유가 급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미 한 번이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포지션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조건으로 갖춰놓지를 않은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4월 4일 날 대한민국 장이 열리게 됐고, 여전히 320 구간, 이 위에도 막혔고 밑에도 막혔으니 320 구간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4월 5일 날 수요일 날은 국내 기관이 이제 대형주 매수를 통해서 지수 자체를 이 320 구간 위에 외국인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322.5 구간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요일 날 외국인은 당연히 322.5 구간 밑으로 장이 시작하자마자 지수를 끌고 내려왔죠. 근데 수요일 날 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었어요. 장 중에 외국인의 이제 수급 변화를 보게 되면 장 출발하자마자 이 322.5 구간으로 수요일 날 국내 기관이 올려놨었던 지수 자체를 끌고 내려왔어요. 오전 10시 이 구간대에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지수를 더 끌어내지 않고 여기서 잠시 관망을 했죠. 왜? 이 322.5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장중에 청산되게 되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이제 잠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진행됐는데, 결국은 개인이 다시 이 322.5 구간을 막아버렸고, 위로 가는 게 막혔으니 외국인은 지수 자체를 쭉 밑으로 끌고 내려왔죠. 위를 개인이 막았으니 개인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지수 자체를 끌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내려갔습니까? 지수 하방선이 이 317.5에 구축되어져 있어요. 이 320하고 앞에서 봤죠. 이 320하고 317.5 구간에 지수 하락시 방어선이 1차 방어선이 구축되어져 있는데, 이 317.5가 만약에 붕괴되게 되면 그 밑으로 이 307.5까지 외국인은 지수를 하락시켜서 개인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사냥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수가 위로 가는 걸 막아놨으니 외국인은 공포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중요한 317.5 구간 이 코앞에까지 쭉 주가지수를 끌어내렸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의 고민이 다시 시작되죠. 저 317.5 밑으로 깨고서는 내려가서 확 대한민국 금융시장 폭락시켜서 개인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아먹을 것인가. 근데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선물시장, 옵션 시장에서 여전히 한머니가 상방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시장만 폭락시킬 이유가 없죠. 대한민국 경제만 톡 떼어서 하방 풀 베팅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변동시킬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이 317.5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개인에게 공포를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다시 위로 끌고서는 지수를 올라오게 되죠. 어디로? 322.5 구간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처음에는 320 구간까지 갭상승으로, 여기가 320이죠. 320 구간까지 갭상승으로 끌고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 322.5 구간을 다시 넘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포지션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322.5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320으로 끌어내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22.5가 열렸다가 닫히면서 외국인이 열이 받아서 317.5 구간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얘를 320 구간까지 갖고 왔는데 얘가 다시 장마감으로 가면서 322.5까지 들어왔어요.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은 이 322.5 밑에 구간에 지수를 갖다 놔야지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 기준으로, 금요일날 포지션 기준으로는 여전히 322.5 구간이 막혀져 있는 거고, 이 320 구간 여기가 가장 외국인이 사냥하기에 손쉬운 먹잇감이 개인 파란 숫자가 배치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3번으로 표기한 322.5와 325, 327.5 구간의 이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저 3위 2.5까지 상방으로 열릴지 아니면 325까지 열릴지 변함이 없다면 저 320 구간이 가장 유력한 장 마감 시에 지수가 위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은행 연쇄 파산 공포 그리고 원유 감산에 따른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머니들은 선물과 옵션 시장 속에서 상방 베팅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 앞부분에서 봤었던 2020년 3월 폭락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가 2020년 2분기까지 6월까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와 같은 한머니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 기간에 상승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미 경험을 했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